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키 큰 자칭 탤런트라고 했던 박정수 로얄 마스터가 뭐 언니 100만 원, 뭐 조카 매월 100만 원, 뭐 오빠 사채빚 갚아주고 사업 자금. 아니 저 탤런트는 돈을 얼마나 벌길래 저렇게 대주나. 자기 소득을 얘기하지 않는데 월 5,3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도와줄 수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고 또 노력을 한 결과이지 공짜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집은 용인에 있는데요. 용인에서 출발할 때 아주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인에서 이 차를 타고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로 오면서 오늘은 비가 이렇게 오니 아마 이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 SBT는요,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길을 받아 가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대덕특구인데요. 대덕특구에는 자기가 돈 있다고 아무나 기업을 차리거나 공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 법에 합당한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SBT는 우리나라 이 연구소 기업법, 대덕특구 개발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연구소 기업법의 그 법률에 의해서 창업된 제1호 기업입니다. 1호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20여 개의 기업이, 연구소 기업이 창업됐는데 20여 개 기업의 매출을 다 합해가지고도 이 SBT가 판매하는 매출액이 약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개는 있으나 마나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길승천하는 기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기운을 받으시는 겁니다. 서기라고 그러죠. 서기. 좋은 기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서기.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서기를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는 거니까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운이 무슨 뭐 땅의 기운이라든가 산의 기운 뭐 여러 가지 이 기운이 있지만요. 가장 좋은 기운은 사람의 기운입니다. 사람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건축 전문가인 이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그 집을 비워놓고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빨리 무너진다네요. 그래서 아이고 희한하다. 사람이 안 살면 왜 도래가야지 왜 빨리 무너지라 그랬더니 사람에서 나온 기가 이 집하고 어우러져야 집이 무너지질 않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기운이 가장 좋다. 그런데 그 사람 기운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좋은 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나쁜 놈들이 모여 있으면 나쁜 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새벽같이 식사하시고 가지 말라는 남편 어디 계모임 갔다 온다고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전부 성공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지 나는 가서 실패해야지 이렇게 오신 분은 없어요. 매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좋은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 SBT 마당에 딱 도착하면서 어떤 시커멓고 운동화 신고 무슨 그저 잠바 하나 걸치고 있으면 저분은 이 회사의 수인가 보다. 근데 그분이 대표세요. 대표이사시라고 지금. 아주 그 이웃집 아저씨 같은 진짜 덕이 있고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자동차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동차, 저분은 주차장 관리인가 보다. 근데 정시와 상무시란 말이에요. 이학 박사이십니다. 또 문 차장님.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권위를 따진다든가 계급장을 따진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덕이 있고 이런 분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더욱더 좋은 기가 나옵니다.
위에 분들이, 리더분들이 그렇게 덕이 있고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근무하는 사원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터미에서는 클린업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가져오는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전부 담배꽁초 아무나 버리지 말고 자기 봉투에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전부 다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가끔 깜빡 잊고 놔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깜빡 잊어버리고 이 의자 밑에다 놔놓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사원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치우는 걸 보면 참 덕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사실 시골 같으면은 하룻불에 밤 구워 먹으면서 빈대떡 해가지고 또 감자 쪄서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비가 오지만은 좋은 장소에 와서 좋은 길을 받아가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삶이 되실 겁니다. 옛날에 시골의 사랑방에 겨울에 라든가 또는 이 화롯불이 가운데 있어요. 화롯불이 가운데 있는데, 낮에는 이제 머슴들이 전부 다 이제 어디 밖에 일을 한다거나 소꿀 먹인다거나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랑방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통상 그 사랑방 화롯불이나 또는 그런 마구간 이 불에 뭘 해놓냐면 고구마를 구워놔요. 고구마를 구워놓으면 굉장히 맛있죠. 근데 어떤 머슴이 화롯불에다 고구마를 구워놓고 지금 집에 지금 소 꼴먹이러 가야 되는데 누가 꺼내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화로에다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고구마 구워놓지 않았음. 그러놓고 이제 누가 안 꺼내 먹겠지. 와서 보니 지금 고구마가 없어. 근데 어떤 놈이 글을 써놨어요. 고구마 꺼내 먹지 않았음. 그래, 암만 생각해봐도 안 꺼내 먹었다는데 왜 없을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나이가 의사한테 뛰어갔어요. 선생님, 저는 화장실만 갔다 오면 허리가 펴지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그럽니까? 언제나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화장실 갔다 오는데 허리가 안 펴지는가?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위에 저고리 단추를 바지 가방에다 끼워놓으니까 안 펴지죠. 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뛰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삶에서 타이틀로 제시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망자입니다. 어두울 망자. 학이 풀사즉 막이라. 그 말은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요. 배우기만 하고, 학은 배울 학자죠. 배울 학자. 이건 빠십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다,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멍청하다. 그러니까 계속 학원에 다니면서 시험 보는 기술만 배우고 자기 생각이 아무도 없는 학생들은 카이스트 가면 자살해요. 카이스트 자살 많이 하죠. 그 카이스트 교수들한테 물어봐요. 그 애들이 공부 무지하게 잘했어요. 근데 잘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로 그냥 막 쪽집게 과외를 해놓으니까 점수, 시험은 무지하게 잘 보는데 카이스트 가면 누가 가르쳐 줄 사람 있어요? 지가 해야 돼, 지가. 그렇죠? 학습 부담은 많지, 지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지, 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쪽집게 과외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는데 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좌절이야, 좌절. 반대로 사이 불확측태.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 태자는 위험할 태자입니다. 위험할 태자.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 생각에 꽉 사로잡혀야죠.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그렇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저질러요. 반드시 일저질러. 왜? 아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반드시 학과, 이 배우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또는 이런 사업 설명에 와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시그널을 전달하면 그냥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지만은 그걸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저놈들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든가 과연 그 정보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자기 스스로 해야 신이 나서 일할 수 있고, 우리 박정수 총장님처럼 로얄 마스터가 되고 월 5천 이상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한번 비춰줘봐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저게 톨스토이의 책 제목입니다. Wise Thought for Every Day라는 영어로 된 책을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면서 저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현명한 사색, 현명한 생각, 그런 거니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렇게 돼 있어요. 톨스토이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니나 등등 아주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소설을 쓴 분인데요. 사실 톨스토이는 그 문학적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고 구도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톨스토이즘, 다시 말하면 톨스토이 철학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이 책은 조그만 책인데 시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톨스토이가 평생을 살면서 죽기 2년 전에 완성한 책입니다. 완성한 책이고 톨스토이의 잠언집이에요. 잠언집이고 이 책을 써가지고 가족에게 계속 읽혀주고 친구들한테도 읽으라고 권장해주고 자신도 매일 읽으면서 죽을 때도 그 책을 가져오라고 죽은 책입니다.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 서문에서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표현한 가장 큰 사랑이 이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잠언집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 페이지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놓고 톨스토이가 답을 해놨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놓고 현재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인간은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는데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톨스토이가 한 70평생을 살면서 느낀 철학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인생, 라이프라고 합시다. 라이프.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은 현재를 전부 합해 놓으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B에서 D까지 present. 이걸 합해 놓으면 이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B는 탄생입니다. 탄생. 탄생. 버스이고 탄생. D는 사망이죠. death.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현재를 합해놓으면 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과거가
과거를 합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 미래가 결정이 된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뭐 하냐 하면은 수학 시간에는 영어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꼭 왜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영어 시간은 또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놈은 시험 보면 반드시 성적이 안 좋아요. 제 시간에 제 일을 해야지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건 현재를 불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자, 요걸 전제로 하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강의를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사람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지금 뭐 집에 가스를 껐나 안 껐나, 무슨 빨래를 내가 세탁기에 넣어놓고 왔나 널고 왔나, 그거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시간이 헛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하는 이런 자리인데요.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들은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아마 자의반, 타의반 또는 협박에 의해서 오셨거나 무슨 뭐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또 지금까지 다른 회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이고 거기서 했는데 돈이 안 됐는데 애터미는 돈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불타볼까 하는 식으로 있죠. 이상한 마음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하여간에 여기 오신 분들이 통상 세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세 가지 의문이죠. 세 가지 의문.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첫째가 이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의문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한번 들어보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혹시 사기꾼 아니냐?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사기꾼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기꾼 나도 많이 알아요. 그럼 사기 무지하게 잘 쳐요. 그런데 사기꾼 치고 얼굴에 사기꾼까지 생긴 놈은 또 한 놈도 없어요. 얼마나 건장하고 멀쩡하고 말 잘하고 인물 좋고 그래요. 사기꾼이 사기꾼까지 생기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사기 못 쳐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내 체면 그리고 자존심, 요것에 상처만 받고 또 그만두는 게 아닌가 등등. 그래서 요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자. 할 건지 말 건지. 여기까지 온 김에 들어보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판단해 보니까 뭐 해도 좋을 것 같네.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 의문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업으로 할 것이냐, 그냥 소비자만 할 것이냐, 또는 전업으로 할 것이냐. 도대체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카나다 사업자분 얘기했는데요. 반팽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반팽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일 거란 말이야. 요것은 슈퍼맨만 하는 것이 아니냐. 슈퍼맨. 또 어떤 경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또는 뭐 인맥이라든가 등등 어떤 마당발 비슷한 사람만 되는 거고, 나같이 전업주부로 살아오고 누구 사람한테 말을 하면 얼굴부터 불 켜지고 실컷 생각해놨는데 말을 하면 잊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저런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면 나는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의문입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해볼만 하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월 5천만 원 소득이 될 수 있을까, 즉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 리더 반열에 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가장 3대 요건을 늘 얘기하는데요. 이건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또는 모든 학문이 됐건 직장 생활이 됐건 인생 만사에서 성공하는 3대 이 조건은 첫째, 차가운 머리입니다. 쿨헤드. 차가운 머리가 있어요. 이것은 냉철한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냉철한 이성. 냉철한 이성이고, 냉철한 이성 또는 올바른 판단력.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괜찮다, 이건 사기치는 게 아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쿨헤드, 차가운 머리,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자기 생각이 있어야, 자기 사고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따뜻한 가슴.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 웜 하트. 따뜻한 가슴. 이것은 바로 도덕성 또는 윤리성.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옳은 것. 남에 대한 배려, 포용력 등등이 전부 여기 따뜻한 가슴에 해당합니다. 포용력. 또 상생, 윈윈한 거, 보람, 이런 것도 전부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회가 부패했다, 매일 보면은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회장님들 계시고, 뭐 금융감독원 왕창 뇌물 받아먹고, 전 해양경찰청장이 겨우 2천만 원 받아먹고 감옥에 가고, 요건 있는데 요게 없어서 그래요. 요게 없으면 처음에는 돈을 버는데 왕창 다 추징당하고 독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결코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렇게나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가슴만 있고 냉철한 이성, 판단력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요, 그것은 참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나 아저씨예요. 그러나 사업에 성공하기는 무척 힘들어요. 반대로 차가운 머리만 있고 이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돈을 버는 듯 성공하는 듯 하다가 결국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는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부지런한 손발. 이게 게을러 가지고는요, diligent hand and feet. 게을러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땀 흘린 것만큼 얻습니다. 그것이 사회가 정의로울수록 그래요. 그 조직이 정의로울수록, 정직할수록
땀 흘린 것만큼 얻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요 차가운 머리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은 요 부지런한 손발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부지런한 손발. 여기서 제가 부지런한 손발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요거 한 가지 하고요. 1만 시간의 법칙. 두 번째, 100일간의 몰입. 100일간의 몰입입니다. 몰입입니다. 몰입. 마지막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가? 요 항목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첫째, 휴먼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두 번째, 초유기체.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 세 번째, 집단지성.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것을 이해하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요. 2번까지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먼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대체 이 회사에서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냉철한 머리와, 즉 차가운 머리와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힘만 들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한 달에 수백억까지 매출이 올라가다가 지금 망했거나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또 수천억의 펀드를 돌렸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중국으로 한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한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거기에 속아서 수천억을 갖다 내버린 서민들, 그 부자들이 갖다 내버린 거 아닙니다. 전부 서민들이 가게 해가지고 뭐 얼마 벌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얼마 벌고 다 때려넣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이 노후 자금을 완전히 날려버린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자, 우선 차가운 머리로 분석을 해봐야 될게요. 차가운 머리, 이 쿨헤드, 냉철한 이상. 도대체 이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가 하는 것을 합법적인가 따져봐야 된다. 물론 회사 등록을 해가지고 회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회사는 합법적이에요. 분명히 등록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활동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봐야 됩니다. 펀드 같은 회사는 그게 뭐 설립이 됐으니까 회사죠. 그러나 펀드 한다고 된 게 아니야. 등록을 한 게 아니고 다단계로 등록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와이셔츠 안에 그냥 돈을 넣으면 유사 수신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요 와이셔츠 넥타이 하나에 200만 원에 팔았다.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내가 이 넥타이 하나를 200만 원에 팔건 1억에 팔건 그것은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억을 주고 산 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강매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인데 내부적으로 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이게. 즉 그냥 보통의 상품 또는 저질의 상품을 고가에 파는가를 보라 이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두 번째, 경영자입니다. 경영자의 도덕성이요. 도덕성. 그리고 경영 능력입니다. 도덕성. 대부분 경영자의 도덕성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도덕성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아무리 밑에서 사업을 잘하고 매출이 많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빨대대고 계속 빨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화요일 날 MBC PD수첩 보니까 빨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PD수첩 보시면 압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나와가지고 계속 빨대대고 빨아먹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빨대대고 계속 빨아먹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밑에서 죽으라고 해봐야 돈이 안 돼요. 이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리고 경영 능력.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 회사는. 세 번째, 품질입니다. 품질. 품질 및 가격. 품질이 괜찮은 것이냐, 품질이 좋은 것이냐를 따져봐야 돼. 가격이 싼 것이냐. 품질이 좋고 가격이 비싼 제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소위 명품이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 명품 품질 좋습니다. 그 품질 좋아요. 품질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이태리 무슨 머플러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 뭐 60만 원 달라든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품질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 가격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따라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A 회사, 세계적인 마케팅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그 품질 좋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나 그 비타민 많이 먹었거든. 그냥 이웃집 사람이 해가지고 매일 먹으라 그래서 계속 사 먹었는데 되게 비싸요. 그 사람이 갖다 주니까 사 먹지 내가 내 발로 가서 사 먹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이 시중에 있는 비타민보다 비싸요. 그래서 제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싼 거. 네 번째, 보상 시스템. 소위 보상 시스템이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뭐 브레이크웨이 시스템, 유니레벨 시스템 등등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대부분. 바이너리 시스템. 과연 몇 단계까지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보상의 각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과연 실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이 부도덕한 경영자들은요, 요 보상 시스템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전부 빨대를 하나씩 꽂아가지고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다섯 번째, 비전. 도대체 앞으로 이 회사에 비전이 있는 것이냐. 쭉하고 아주 밤낮으로 뛰어서 샤론 마스터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공중분해도가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노상 그만한 그 꼴이다. 그렇게 하면은 노력에 대해서 대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것이냐. 요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요걸 판단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그널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기 대표 사업자가 사기꾼처럼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저분이 대표라는데 과연 빨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하든가 자기가 빨대 가지고 있다고 절대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해 보시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라. 두 번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는요. 따뜻한 가슴. warm heart. 이게 옳은 일인가를 따져봐.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인가? 세상에는요,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옳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아까
보통 상품, 이 넥타이를 2천만 원에 팔았다. 실제로 그렇게 팔았죠. 와이셔츠를 1,500만 원에 팔았죠. 그 펀드. 근데 그건 1,500만 원에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냥 넣으면 뭐가 됩니까? 금융업법 위반이 되니까 요 와이셔츠 하나 주고 1,5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건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옳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아요. 어른 앞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운다.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 법률 위반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도덕에서. 물론 월남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거나 핍니다. 월남에는 그 초등학교 애들도 담배 뻥뻥 피고 돌아다니죠. 그것은 그 문화니까. 자, 두 번째는 보람 있는 일인가? 보람 없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주 거의 미스코리아감 되는 이 여성분에게 제가 일당을 하루에 50만 원 쳐드리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부으십시오. 그래서 하루 종일 밑 빠진 독에 물을 그려다 붓는다. 이 일을 며칠이나 하겠어요. 나를 뭘로 보나 도망갈 겁니다. 돈이고 나발이고. 그렇죠? 아무 보람 없는 일은 인간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보람 없는 일을 시켰을 때 한 달을 버티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건 구체적인 설명은 기회가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보람 없는 일을 해. 그러나 일도 쉽고 돈도 많이 주고 경력 안 따지고 건강 안 따지고 남녀 안 따지고 나이 안 따져도 그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전달하고 이 제품을 내 지인이나 또는 누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했을 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인가 하는 걸 반드시 봐야 돼. 왜? 거리낌이 있으면은 신나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 양반은 무슨 사관학교 교수를 했다는 양반이 살기가 고달퍼서 다단계판에서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작년에 에페린 했으니까 지금도 항상 꿈꾸면은 쫄병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 꿈 꾸고 그래요. 지금도. 그 이상하더라고. 그건 이상해요. 그런데 그 42년 동안의 군대 생활 중에서 거의 35년을 사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경제학 교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예편하기 한 1년 전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저한테 경제연구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단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상을 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더군다나 부산하고 제가 대구에 많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대구하고 부산에서 펀드 깨져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아요, 거기. 그래서 물어봤는데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그거 않더라도 나 먹고 살 수 있고 집 있고 연금 나오고 그럼 먹고 살잖아요. 애들 다 장가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현재 세계적인 경제학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용 문제, 실업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득 분배 문제예요. 근데 그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는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취직이 안 되니까 돈이 없지. 그렇잖아요. 취직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요 취업 문제하고 소득 분배 문제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대기업이 투자를 왕창 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누가 왕창합니까? 안 해요. 기업은요,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윤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이윤이 있어야.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고 땅값이 비싸면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해요. 소위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 그래서 전부 동남아시아, 멕시코로 다 나가요.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계속 새 공장을 짓고 있지만 국내에 짓는 것보다는 해외에 짓는 게 훨씬 많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고용한 노동력이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3분의 1만 들어와서 국내에서 100만 명만 고용해봐요. 거의 실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거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데 요 박항일 회장님이 실제로 우리가 사기치는지 와서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 가서 들었어요. 저 꼭대기 가서 듣고, 또 저쪽 송리산에 가서 또 들었어요. 아, 이 사기를 안 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니까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아, 이 일은 옳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옳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지금요, 아까 이 박정수 회장님이 박정수 총장님이 여러 가지 뭐 가난한 가정에서 어떠고 또 하는데 누구 회사 자본금 얼마냐 그런다는데 자본금이 10억밖에 안 돼요. 자본금이 10억밖에 안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그게 한 7만 원이 됐건 한 10만 원 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회사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10만 원 이상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10억 가지고 10,000명 고용할 수 있습니까? 어림서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회사에서 지불한 수당 액수예요. 수당 액수. 그런데 자신이 그 물건을 집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지는 회사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에 올리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서울의 한 사람은 수당이 7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직접 파는 것은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는 취업을 해봐야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 분배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기서 저는 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전부 경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군대 생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철없는 남자들이 대충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아는 동기생들 보면은 돈 한 푼도 안 생기는데 온갖 데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더라고. 그리고 국가가 뭐 잘못된다 그러면 지가 옆에서 흥분하고 앉아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남자들의, 그 철없는 남자들의 본성이에요. 뭔가 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도 그런 생각 하나요? 거의 안 하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제학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이 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들어보니까 진짜 빨대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 빨대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엊그제도 우리 이 회사에서 경영진들이 모여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이 10,000명의 사업자들을 어떻게 300만 원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300만 원까지 끌어올려서 요것만 가지고도 호구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원래 남자들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삽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오늘 모색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중간에서 이 장난치는 파트너에게 짐을 지운다든가 부담을 지운다든가 엉터리 짓을 하는 사업자들을 때려잡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부담스럽게 하느냐.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먼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 보니까 이 사업은 할만하다. 이 회사의 사업은 할만하다라고 판단이 내리신다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해모힘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내 지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인가? 아까 우리 허은정 사업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먹어서 이 좋은 해모임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몸을 많이 다쳤어요. 지금 이 겉은 굉장히 이게 멀쩡한데요. 이걸 벗어보면 아주 조폭처럼 험해요. 이제 막 다 갈라놔가지고 수술을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다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편을 하고 보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갑자기 나오면요 정신이 멍청합니다. 멍청하고 힘이 쭉 빠져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군대에서 젊은 놈을 만나가지고 맨 날마다 욕만 하고 살다가 이놈 죽이놈 저놈 죽이놈 이 새끼 안 오냐 뭐 그러다가 갑자기 욕할 때도 없고 누구 집 앞 안 할 놈도 없고 뭐 그러니까 힘이 축 빠져요. 그래가지고 맥이 축 빠져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해모임 덕분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효과를 봤어요. 이게 제가 한 하루에 3시간 이상 강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배터리 꺼지면 시동 꺼지는 식으로 몸이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팍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누워 자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이제 막 약을 먹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게 요 해모임을 먹어가니까 시동 꺼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이렇게 점점 길어지더라고. 지금도 한 밤 2시 되면 시동이 꺼집니다. 굉장히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이건 효과가 있다. 이건 괜찮다. 이걸 또 만드신 분들을 그 과학자들을 제가 신임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는 우리 동기생들 장군들 7명 집합시켜놓고 내가 일장 훈시를 했어요. 그거 갖다 주고 요거 먹으면 일주일 후에 병강세가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먹고 싶으면 그때는 너희들이 사서 먹어라. 그러고 이제 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체험을 해봤고 여러 가지 가격 같은 거 그다음에 성분을 보면은 분명히 과학적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논문을 제가 봤거든. 보고서를. 해모임이 지금 특허가 나 있는 게 9가지로 나 있어요. 9가지로 나 있는데 그걸 밝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9번째 항으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그걸 다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조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건 논문을 보면 직각할 수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옳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여기서 이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 1만 시간의 법칙만 약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얼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얼 레비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 그리고 신경정신 요 분야의 학자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맥길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요. 이분이 신경과학자예요. 그 신경과학 중에서 인지신경과학이에요.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분이 독일 베르린 음악대학의 음악학교에 음악 영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음악으로서는 세계 최고죠. 베토벤, 무슨 슈베르트, 슈만 다 독일 사람들이죠. 통상 음악 영재들은 5살에 그 학교를 입학한답니다. 5살에 입학하는데요.
이 레비틴 박사가 5살에 입학해서 20살이 될 때까지 20살이 된 음악 영재들을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연주자, 그냥 잘하는 연주자 이렇게 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저 애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다. 얘는 그냥 잘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 그러니까 아주 이건 성공자죠.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가가 될 이 영재. 요 연습 시간을 봤더니 요 연습 시간이 1만 시간이더랍니다. 1만 시간. 똑같이 5살에 들어왔는데 그냥 우수한 연주자. 이렇게 우수한 연주자. 그냥 우수한 연주자. 요것은 8,000시간을 연습했더랍니다. 자, 단 15년 동안 2,000시간의 차이가, 2,000시간의 시간 투입의 차이가 하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하나는 그저 그런 아마추어 음악가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틴 박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모든 학생을 다 검사했어요. 그 영재성에 관계없이 다 검사했더니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을 넘게 연습한 학생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고 8,000시간만 한 학생은 그냥 그저 그런 수준으로 보통 음악가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이전의 심리학 이론은요, 영재와 둔재는 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요. 그래서 야구선수, 축구선수, 그 다음에 작곡가,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스케이팅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를 몽땅 검사하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1만 시간 넘게 연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가 없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관찰하고 모든 케이스를 해봤는데 예가 있는 사람이 한 건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1만 시간 이상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9,000시간만 하면 어떻느냐? 그랬더니 9,000시간만 하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는다. 절대로 1만 시간을 넘겨야 된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을 했어요. 이 아이는 집이 부유해가지고 5살 때 벌써 바이엘, 체린이 다 떼고 엄청난 음악 소질을 가지고 있고 얘는 콩나물 떼가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똑같이 입학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느냐? 그래도 결과는 같다 그랬어요. 결과는 같다. 만약에 이 음악 실력이 뛰어난 녀석이 8,000시간만 하면 이놈은 보통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1만 시간 연습하면 그놈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다. 지금까지 자기는 예외가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다. 어때요? 맞죠? 요 이론이 유명해진 건요, 요 레비틴 박사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저술가가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아웃라이어스라는 The Story of Success, 성공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책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자세히는 실려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1만 시간이냐? 왜 하필 1만 시간이냐? 이 사람은 뇌신경 과학자입니까? 자기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꿨을 때 우리 뇌가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이 사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 중에는요, 요 레비틴 박사 같은 사람, 요 사람은 좀 가만히 그 경력이나 양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도 있는가? 저놈이 산신령인지 귀신인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뇌신경 과학자이거든요. 지금 캐나다 맥길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석좌 교수로 심리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뇌신경 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까지 강의를 하고 있냐면 음악 이론, 컴퓨터 과학, 교육학까지 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요, 교수, 코미디언, 그 다음에 요 밴드 마스터, 그 다음에 레코드 기획자, 그 다음에 연극. 지금도 해, 지금도. 그래서 원래는 MIT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받고 버클리 음악대학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거 자기 밴드 마스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밴드 마스터를 하다가 이제 그 하느라고 음악대학을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러고 밴드 마스터를 하고 레코드를 한 400장 내고 다시 이제 이 버클리 대학에 가서 전기공학과 컴퓨터과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간 양반인데 거의 대부분의 이 보컬 그룹하고 같이 일을 했고 지금도 밴드 마스터, 테너 색스폰,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기타 연주자고 보컬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코미디도 공연하고 미국 전당대회에서 코미디도 하고 코미디 작가도 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코미디 클럽에서 지금도 코미디 하고 있고 그런 양반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과학 이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런 게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분한테 많은 퀘스천이 가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요 외에서 벗어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입하면 천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no.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입해서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공한 사람 치고 1만 시간 이상 투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알겠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건 영재가 됐건 둔재가 됐건 그것은 그에 관계없고 단지 자기가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직까지 예외는 못 봤다. 그래서 이제 이 멜콤 그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예를 든 게 모차르트, 아주 인류 사상 최대의 천재 음악가죠. 모차르트. 빌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조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창업한 아주 천재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 빌 게이츠. 그리고 요 누굽니까? 비틀즈. 요 예를 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빌 조이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창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기 1만 시간 이상 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28살에 창업해가지고 만들어버려요. 밤새 하여간 5년을 밤 3시 전에 자본 적이 없다. 그렇게 대부분 컴퓨터에 쓰러져가지고 잠을 잤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란 다국적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 하루에 8시간씩 프로그램 했고 컴퓨터를 공부했고 그렇게 해서 된다. 비틀즈. 무려 270일을 캄브루크에 가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버려요. 이와 같이 부지런한 손발. 다시 말하면 공짜는 없다.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투입해도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임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어떤 수준 이상 투입해야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다가 일정량 노력 투입이 되면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통상 사람들이 어디서 끝내버리냐면 여기서 끝내버려요. 아, 이거 안 되네.
아이고 안 되네. 따라서 이것이 100일의 몰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00일간만 몰입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아침형 인간이란 책 베스트셀러 됐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소 히로시라는 일본 의사죠. 밤 11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난다. 그걸 그렇게 되는데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행동을 적어도 100일 이상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100일이에요, 100일. 왜 100일이겠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며칠? 100일이 걸려요, 100일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급장 달고 있고 패배감 또는 소극성 이런 거 있었는데 100일 동안 열심히 긍정적으로 뛰게 되면 완전히 몸의 세포가 바뀌니까 우리 뇌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부지런한 사람. 아, 나는 긍정적인 사람. 그렇게 바뀌는데 100일이 된다는 거예요. 100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90일만 하면 어떻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히로시, 사이소 히로시가 100일 이상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의사예요. 한의사인데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빠지면요. 몸이 빠지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몸무게가 100일을 지속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또 우리 세포가 이게 내 몸무게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대요. 그게 100일이에요. 그게 100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보고 한 달 해보니까 안 되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났거든. 여기서 끝났거든. 여기서 그럼 2달 해보고 이거 안 되네. 여기서 끝났거든. 우리 박정수 총장님이 자기는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랬죠? 1,300까지 벌었다고 그러는데 팔아가지고 그렇게 벌었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아무것도 벌지 못했다. 8개월 동안. 근데 8개월 이상 팍 뜨는. 근데 지금은 그게 100일이면 300일이에요. 석 달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17명이 했어요. 아무도 몰랐고. 지금은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100일만 몰입하면 성과가 날 겁니다. 그때 그런다고 해서 팍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